중국 언론들은 허난성 홍수로 지금까지 6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한 트럭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성 중심지인 정저우시 진광터널에서만 무려 6,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수천 대의 차량이 물에 잠긴 이 터널에서 유일하게 탈출했다는 새 남성은 중국과 해외 언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이날 진광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차량이 터널 안에서 정체된 후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뭔가 잘못된 걸 느꼈다고 합니다. 곧 하수구를 통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중 우창이라는 남성은 구조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즉시 자신의 처남과 운전기사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심해져 차들이 순식간에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이들은 썬루프를 통해 가까스로 차량 지붕으로 올라갔지만 곧 터널 내 전등까지 꺼지면서 살아서 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운 좋게도 터널 환기구로 올라가는 파이프를 붙잡을 수 있었고 파이프를 따라가며 겨우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이 장면이 시민들에게 포착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창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물이 차오르는 걸 발견해서 침수까지 10분도 안 걸렸어요. 우리가 나오니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로 인해 지난 이틀간 2번이나 울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이 갇혀있는 터널에서 유일하게 이들 3명만 탈출에 성공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걸까요? 26일 인터넷에는 산둥성 쯔보시 장례협회가 허난성 인민과 함께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는 트럭이 목격됐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산둥성은 허난성 오른편에 있는 성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허난성까지 장례를 지원하러 왔다는 뜻인데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지난해 초 우한시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장례식장과 화장터가 같이 운영되는데 당시 우한 폐렴으로 시신이 쌓이자 우한시의 한 가옥 화장터를 급히 지원하기 위해 타지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인원과 장비가 급파된 바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3명이 죽었는데 산둥성에서까지 도와주러 왔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걸까? 장례식장 숫자가 가장 진실하겠지. 우한 사태 이후 장례식장은 비밀기관이 됐을 거라고 본다. 실제로 우한시 코로나 사망자가 크게 축소됐다는 사실도 장례식장 유골함 수량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가옥 화장터를 찾은 중국 차이신지 기자는 마침 유골함 수천 개를 싣고 온 트럭과 마주쳤는데 이를 근거로 우한시 코로나 사망자가 공식 발표의 15배가 넘는 총 42,000명 이상임을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정저우시 화장터 상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최근 진광터널 안에서 숨진 정저우시 한 공무원의 남동생과 온라인 대화를 나눈 대만인을 통해 현지 화장터 상황이 폭로된 겁니다. 얼치구에 있는 정저우 화장터에 가보면 시신이 가득 놓여 있는데 전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만 시민들이 실종된 가족을 찾으려고 찾아가는데 모두 경찰에게 쫓겨나고 있습니다. 다들 대성통곡하는데 너무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공무원의 남동생은 이번에 사망한 형이 대만을 상대로 한 댓글 부대였다며 대만인들을 대신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중국 공산당에 지금껏 쏘갔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인들은 중국 정부 말을 믿지 마세요. 이번 홍수로 정저우 시민들은 공산당 간부들의 사기와 거짓말을 완전히 간파했습니다. 우린 조만간 정저우시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이렇게 진광터널 참사로 민심과 전세계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중국 공산당 당국은 우한 폐렴 당시처럼 입단속부터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대상은 외신 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현지 취재에 나서자 비상이 걸린 중국 당국은 공무원들에게 긴급 통지문을 발송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현재 여러 해외 언론들이 진광터널에서 현장 보도를 하고 있다. 사건이 민감하기에 관할 직원들은 인근 주민과 상가를 집집마다 방문해 취재에 응하지 말게 해야 한다. 문자나 위챗으로 발송하지 말고 주민들 집을 직접 방문해 구두로 알려야 한다. 이후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24일 정저우 시내 취재를 나간 독일 방송 도이체 벨레의 베링거 기자와 다른 한 여성 특파원이 중국인들에게 포위 공격을 받은 겁니다. 베링거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들이 절 밀치면서 나쁜 놈, 중국에 먹칠하지 말라고 고함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휴대폰을 잡아채기까지 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징저우 터널 가짜 생존자도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터널 내 사람들이 전부 쉽게 탈출했다면서 한 중국 언론과 실실 웃으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물이 다 차는데 10분은 말이 안 된다. 40분은 걸렸다. 확성기를 들고 탈출하라고 알리는 사람이 있어서 다 나왔다. 모두들 차가 아깝다고만 생각했고 두렵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며 듣기만 해도 황당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조차 너무 황당하다며 비난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안이 물타기 하는 중 너무 가식적이네. 희죽거리는 표정 좀 봐. 저렇게 대놓고 인터뷰를 받는다고. 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지. 한편 정저우 지하철에서도 큰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정저우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이번에 침수된 지하철이 총 91대여서 40억 위안의 보험금을 지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침수됐던 지하철 객차들도 진광터널에서 끌려나온 버스처럼 창이 까맣게 가려진 채 이동되는 장면이 목격됐고 지하철 입구에 수많은 화환과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도 모여있어 큰 인명피해를 추정케 합니다. 유명 중화권 네티즌 제경랭안도 지적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지하철 앞에서 통곡하면서 실종된 가족을 찾아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하철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